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오늘 또 경신했습니다. 0.1%포인트, 0.1포인트 정도 어제보다 더 낮춰진 1958.67까지 오늘 오전장에서 내려갔었는데요. 그래도 1970선 회복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59.65, 다시 1960선이 깨져 있는 상태인데 많이 빠져봤자 약보합, 많이 올라와봤자 강보합, 보합권에 재미없는 장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오늘 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다 순매도를 하면서 세 주체 가운데 그 누구도 사지 않는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0선을 회복했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었고 이 시각 현재도 프로그램이 한 2,500억 정도 매수위. 지금 현재 프로그램만 없다면 더 빠졌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도 어제 많이 빠졌었던 건설업종이 그나마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항공주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데요. 유가 급등에 따라 화학주, 정유주는 그나마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저희가 2시 반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 안내 말씀 먼저 드리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저희가 받고 있는 곳이고요.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상담해드리는 곳이 따로 있는데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글 지금부터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1960 딱 만들었네요. 코스닥까지도 모두 내림세로 전환한 상황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SK증권으로 가서 고승희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후장 들어서 다시 좀 힘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사지 않는 장인데 그나마 밤사이 뉴욕이나 유럽보다는 좀 잘 버틴다 이런 느낌이네요. 예, 국내 증시는 리비아가 사실상 내전 상태로 치닫는 등 중동의 정정 불안 지속과 전일 미 증시의 급락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동의 정정 불안의 경우 투자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이 현재 현물에서 1,200억가량 순매도를 하는 등 불안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엔 매우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개월 이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중동의 정정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지난 2008년과 같이 150달러 가까이 급등하지 않는 한 국내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업종별로 정유, 통신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기, 전자, 자동차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2월도 오늘을 제외하면 사실 거래일수로는 3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월 들어서 지수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곧 3월이잖아요. 3월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까요? 예, 3월은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섹터와 업종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익의 안전성, 두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1분기 실적은 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정가가 미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따라 비용 관리 측면에서 업종 차별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 업종 등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 정가에 성공시키며 양호한 이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익 안정성이 뛰어난 생활용품, 소프트웨어, 제약, 소비자 서비스, 자동차 부품, 통신 서비스 업종 등이 매출과 비용 측면에서 시장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수급의 경우 현재 외국인 수급이 안정되고 있는 업종은 매크로플레이인 보험, 그리고 선진국 경기 회복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 안정성이 높은 내구 소비재, 의류, 소비자 서비스, 생활용품, 제약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익의 안정성, 외국인 수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업종은요, 자동차 부품, 통신 서비스, 생활용품, 제약, 소비자 서비스 업종인데요. 이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예. 자, 결국에 이익 안정성도 좋으면서 이익도 잘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업종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받쳐주는 쪽에 대해서 좀 공통분모를 찾아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결론은 굉장히 명확한 듯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구체적인 건 결국 어떤 종목 얘기가 될 텐데 아까 앞서서 6개월 정도 길게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은지 좀 구체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장도 끝나가니까 오늘 마감 전략도 좀 세워주십시오. 예,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8포인트 하락한
59.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도적인 정정 불안이 지속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일 미 증시의 급락등 센티멘트가 악화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락이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LG화학 등 이런 대형 우량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투자자의 경우 중동 불안이 완화될 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익의 안정성, 외국인 수급 등이 양호한 자동차 부품, 통신 서비스, 생활용품, 제약, 소비자 서비스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 3월 초 중국 양회에 따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국 내수 수혜주 등 중국 관련주에도 단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3월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3월 후반 정도가 될 것 같은가요? 반등이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3월 초쯤에 이제 중동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양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중국 내수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들어봤습니다. SK증권 고승희 연구원과 함께 3월 증시 전망 또 반등 포인트 정도 미리 예측을 해봤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다시 1960선 미치고 코스닥도 역시 510선 미치네요. 2월도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이슈 얘기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네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급락했었던 항공주도 되살아나지 못하고 또 건설주는 조금 반등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각을 길게 가져가서요. 2월 끝나가는 2월에 업종별 등락을 좀 면밀히 살펴서 3월 전략을 미리 세워봤으면 싶은데 뭐 모르긴 해도 요 며칠 워낙 많이 빠져서 건설주들 2월에 많이 못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편차가 좀 많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가 어제까지 놓고 봤을 때 2월 동안 4.8% 정도 빠졌는데요. 뭐 많이 오른 업종을 굳이 고른다 하더라도 한 두 개의 업종밖에 없습니다. 보험이 한 1.5%, 철강, 금속이 1.1%, 나머지 업종이 다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나마 좀 지수보다 나았던 업종을 따져본다면 전기가스나 음식료 같은 그런 경기 방어적 성격의 그런 업종이 좀 그나마 낫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 업종도 뭐 괜찮게 좀 버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9% 정도 내렸는데요. 전기가스나 이 음식료가 경기 방어 차원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최근에 상품 가격이 약간 좀 하루 이틀 좀 조정세를 보이는 그 점하고 연결해서 이들 업종이 또 바닥권 형성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 약간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결국 원자재 가격이 이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원자재 그 상품 가격이 과연 여기서 완전히 꺾였는지 이거는 좀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쪽 전기가스나 음식료 업종이 2월 달에 선방했다 그래서 뭐 향후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전부터 계속 내렸기 때문에 그나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안 좋았었던 쪽을 찾아보면은 증권이 9% 내리고요. 운수창고도 마찬가지로 9% 내리고요. 종이 목재 같은 경우가 12%, 건설업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8% 넘어서 한 19%까지 내리는 18.75%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증권, 운수창고, 이 건설업종, 이 세 업종이 어제 단 하루 사이에도 한 3% 적게 내린 업종이 3%고 많이 내린 업종이 7% 가까이 내렸기 때문에 이 2월달 한 달 동안 계속 내리고 또 어제는 더 크게 내리는 하루 동안의 내림폭이 상당히 컸었던 그런 업종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악재가 미치는 이 영향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업종에 영향을 미칠지가 이번에 나온 이 악재가 향후 전개 상황이 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내렸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이 상황 전개 추이하고 이 업황이나 또 이 펀더멘탈 변화 요인은
이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요 업종으로 우리가 꼽는 IT하고 운수장비, 화학업종들 보면은요, 그나마 좀 버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IT 업종이 3%대, 운수장비 역시 3%대 이렇게 내렸고요. 화학업종이 한 6% 정도 내렸는데요. 업종 흐름에서 이제 과거 이 주도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이 새 업종 같은 경우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다는 점에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좀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주도주 성격으로 좀 조정세는 견조하게 진행이 됐다. 2월 한 달 동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가 뭐 6% 내리면서 종합지수보다 더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락도 좀 크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보험, 철강, 금속도 괜찮았고 또 IT라든가 운수 장비도 일단은 뭐 코스피 대비해서는 아웃퍼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셨는데, 자, 이렇게 업종별 등락이 2월 들어 확연하게 좀 갈리는 데는 당연히 수급상의 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 그러니까 2월 들어 한 2조 5천억 넘게 팔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어제까지 따져봤을 때 2조 6천억 정도, 정확히 따지면 2조 5,988억 이렇게 팔았는데요. 그거를 받은 쪽이 거의 다 대부분 개인 쪽에서 받았습니다. 1억 7,900 정도를 샀고요. 기관 쪽에서는 한 7,700억 정도를 샀고요. 이 기관 쪽에서 어느 업종을 샀는가 이렇게 보면은 또 아까 그 업종별 흐름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도 또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 업종에다가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결국 서비스업이만 지주회사 쪽에다 매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철강 금속 업종이 4,600억, IT가 3,600억, 보험이 2,300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쪽에서 2조 6천억 매도하는 그 와중에서 어떤 업종을 샀는가 하면 참 또 흥미로운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게, 보험업종에 또 500억 정도를 사고요. 전기가스 150억 정도를 사고 나머지는 다 매도를 했는데요.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이 보험업종에 대해서 양쪽에서 다 매수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종은 이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으로 또 1.5%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이나 이 업황을 놓고 보더라도 이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주도 업종들이 내린 그 이유들은 굳이 그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도했다, 이것을 뭐 업황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또 팝니다. 사실 그에 앞서서 외국인들이 한 3일 연속 사주길래 이제는 조금 덜 팔고 심지어 돌아오나 했었는데, 역시나 부장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뭐 미 국채 만기 일정, 또 유로존의 국채 이런 스케줄 잡혀 있는 것들 때문에라도 3월까지는 외국인들 컴백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수급상 앞으로는 어떻게 돌아갈 거라고 보세요? 예, 우리가 이제 1950 이하에서 주식을 살 건지 말 건지 이걸 결정을 하려면은 3월, 이제 2월 다 갔으니까요. 3월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개선될 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2월하고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펀더멘탈적 요인 쪽을 놓고 보더라도 이 경기 흐름이 뭐 중국이나 한국 중심의 이머징 마켓이 과연 이제 경기 반전이 빨리 될 것인가, 이걸 놓고 봤을 때 빨라야 한 3월 말이나 돼야지 또 이게 확인이 될 테고요. 또 유동성 흐름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 1분기에 미국하고 또 유로존 국채 만기 일정 같은 걸 봤을 때 2월 달에 이어서 3월에도 7천억 달러 정도 미국 쪽에 장단기 국채 입 발행 일정이 또 잡혀 있고요. 하지만 뭐 2월보다 약간 좀 줄어드는 규모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유로존 쪽이 또 늘어납니다. 이 피그스 쪽의 채권 만기가 3월에 한 800억 유로로 한 2월에 500억보다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유로존이나 이 미국 쪽을 놓고 보면 글로벌 유동성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또 금액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2월보다 좀 낮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겠죠. 2월 달에 워낙에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고, 이것이 이제 단기 자금 이탈의 성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완료된 분위기로 볼 수도 있겠는데, 파생 상품 쪽 이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 현재보다 과연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늠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 파생 상품 쪽에서 변화가 곧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 포지션들을 이 옵션 만기, 물론 옵션 만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옵션 만기가 지금 한 열흘 정도, 오늘 빼고 열흘 정도 거래일수로 남아있는데 지금 크게 움직임을 안 보이겠다. 이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아마도 이 선물 옵션 만기에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외국인 쪽에서 큰 움직임,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 놓고 봤을 때 3월 흐름 2월보다 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국내 유일한 수급 주체 이 연기금이 2월에 6천억 정도 매수했죠. 작년 후반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올 평균치 보통 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금액들 거의 맞추는 양상이고 아마도 그 자산 규모에서 어느 정도 주식을 편입한다. 이걸 가정했을 경우에 3월에도 대강 2월하고 국내 수급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해외 쪽 요인이나 국내 쪽 요인 다 살펴봐도 전체적으로 수급이나 환경이 큰 흐름에 있어서는 2월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2월, 3월 수급은 뭐 크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었는데 앞서서 업종만 들여다봤을 때는 보험주가 참 선전했다, 수급까지도 받쳐줬다, 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3월에도 보험주는 갈까요? 3월에도 갈 거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3월 단기적으로 보험 업종을 놓고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 서너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내내 이 긴축의 이슈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금융지주사나 보험 업종, 결국 전체적으로 금융 업종 쪽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3월이 뭐 2월하고 다를 바 없다 놓고 봤을 때 4월부터 개선된다 만약 가정을 한다면요. 빠르면 뭐 옵션 만기 이후에 좀 더 개선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이 주도 업종에 속하는 금융이나 IT 쪽은 기본적으로 좀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 지수가 조금 더 빠진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이 안정될 경우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들 두 업종에다 만약 추가를 더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의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는 그것을 봤을 때 화학이나 철강이나 운수장비 특히 조선업종 쪽 이쪽은 조금 편입을 해볼 만하다. 물론 IT나 금융보다는 편입 비율을 좀 낮출 필요 있어 보이지만요. 하지만 이제 그 이외의 업종들, 이 낙폭 과대 업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확인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펀더멘털적 요인이 이 미국 경기 관련한 이 업종 쪽으로 결국 IT하고 긴축 관련한 금융을 포함해서 나머지 업종 쪽을 구성을 한 다음에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월 중순 이후 반전 기대한다면 이런 단순한 낙폭 과대보다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 기간으로 좀 삼을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유망하다고 얘기하셨던 것을 사는 타이밍의 조건은 지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지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바닥을 못 찾았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1952까지 내려왔는데 바닥은 어느 정도에서 찾아질까요? 물론 19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까지는 이 등락률이 예전 같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어느 선에서 이 1900에서 1950선에서 어느 선에서 멈추냐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고요. 악재가 진행형이라고 놓고 봤을 때 굳이 이런 어제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체계적 위험 속에서 투자한다는 건 기본 상식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1900이나 1950 그 둘 중에 어느 지수대에서 사냐 이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시기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악재가 완화되는 그 시기의 지수대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주고 사도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 또 3월 밑그림 한번 싹 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종목 상담 글이나 문자 보고 전문가가 풀어드리는 그런 코너 되겠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지만 저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상담해드리는 창구는 따로 있죠. 예, 센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와글와글 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좀 자세하게 정보 담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AS도 들어보고 또 관심주까지 추가로 포트폴리오 개념을 한번 접근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먼저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시 20분 막 넘어섰는데 코스피는 1950선대 초반입니다. 앞서서 김영진 부장님은 지금 이런 시기에 언제까지 빠지는 건 아무도 못 맞출 거고 아마 조금 긴 안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 최일종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갖다 좀 축소할 거 있으면은 좀 축소를 하면서 현금 확보 쪽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장세는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닌 하나의 이제 대외 변수로 인한 하나의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제 중기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이 비관론자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지수대에 대한 이제 내성 그러한 부분이 일정 수준 지수가 하락한 다음에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초기 진입 구간에 있어서의 이 어느 정도 확신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확신을 갖다 세우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1920포인트대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력 테스트를 해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보시다시피 장 개시 이후에 이제 1시까지 계속해서 이제 견조하게 보합선 등락을 거치다가 이 개인들의 선물 쪽 이러한 쪽에서 이제 급격하게 매도 국면이 나오면서 이 지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이 루머에 좀 휘둘리는 그런 이제 이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일단은 현금화 전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최대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손절 개념보다는 공매도 효과를 좀 노려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절매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 종목을 갖다가 비중을 축소시키는데 조금 위험을 갖다가 이제 좀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팔아놓고 똑같은 종목을 차후에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현재로서는 분위기상으로는 더 많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공매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적극적인 전략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종합지수가 19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대까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외국인들의 선물 쪽기 순매수 전환 아니면은 이제 이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의 순매수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안심권, 확신권을 조금 이제 가지면서 이제 진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에너지 업종들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지금 강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여전히 이 북해산 브렌트유라든가 이제 서부 텍사스유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있는 그러한 이제 유가까지 계속해서 지금 강세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러한 부분이 꺾일 기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업종들과 이제 그 관련해서 플랜트 업종들 그리고 철강 업종들과 이제 금융 업종들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 시마다 좀 분할 매수하는 것도 중기적인 전략으로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는요, 조금 마음 급하신 분들, 호흡 짧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길게는 플랜트, 조선, 철강, 금융 유망하다라고 하셨지만은 조금 단기적으로 유망한 수익 낼 수 있는 수급 좋은 종목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무려 2종목이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제가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달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전 개념에서 제가 이제 그 종목을 선별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이제 매매를 갖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2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호텔신라와 한일 이화 이 2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종목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비중까지 이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적인 측면 전체 100% 중에서
호텔신라 부분을 30%까지 이제 편입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일리아는 20%까지 편입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호텔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호텔신라가 현재 구간, 차트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수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사의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중국 관광객, 그리고 이제 여타 이제 관광객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대 심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당사의 이 면세점 매출이 급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조기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1천만 명이라고 한다 이러면 작년 대비로 해서 한 15%에서 20%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 쪽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 협조라든가 이제 이러한 지원을 갖다 해준다라고 한다 이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큰 이러한 이제 이 중국 관광객들 이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1월 달에 그 면세점 중국 관련해서 이제 이 매출 자체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는 한 30%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지수가 돌아섬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27,400원 정도 수준, 현 주가 수준에서 이제 매수를 하겠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2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6,500원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한일리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리와는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하반 경직성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하반 경직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6,550원 정도 현재가 수준에서 지지받는다고 치고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7,200원까지 보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짧게 봐서 6,400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들 아주 짧게 박스권 플레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호텔신라, 한일이화 오늘 두 종목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 최종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하고 저희가 보여드리네요. 호텔신라의 비중을 10% 정도 더 실어주셨고요. 현금을 포트폴리오의 절반으로 채우셨습니다. 손절가 같은 것들도 잘 메모를 해두시죠. 네, 이상으로 저희가 최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최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침 방송 마카덴센 증시에서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 AS 마감을 앞두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개미 남상덕 전문가, 또 하루 걸러 뵈니까 더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듣기로는 퍼스텍이 손절가 2,740원 이탈해서 일단 포트에서 제외했다고 들었는데요. 대신 새롭게 아바코를 편입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퍼스텍은 어저께 장 폭락 맞으면서 손절매를 좀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 제외를 했는데요. 나중에 2,770원이 좀 안착이 되면 5일선이 회복이 되거든요. 심리선인 5일선이 회복이 되면 다시 한번 편입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새로 아바코를 편입을 했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가 19.9%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인데요. 올해 전망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의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 구간으로 체크해드렸고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장상황이 잠깐 루머가 돌아서 좀 잠깐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아바코 16,450원인데요. 그 정도에서는 매수 편입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루머를 못 들어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 알고 계실까요? 어떤 루머였길래 1951포인트까지 빠졌었나요? 네, 석유시설 폭파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루머이기 때문에요. 너무 동요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간단하지만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루머였네요. 어쨌거나 지금 코스피는 거기까지 빠지진 않았습니다.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요. 자,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 전투개미님의 그럼 아바코가 추가된 포트폴리오 보면서 다른 종목들 의견 어떤 것들 내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막 아바코가 들어와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을 보니까 아바코만 빼고도 3위 각기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종목이 있는데 일단 퍼스텍에 대해서 손절가 이탈 이후로 제외한다는 얘기는 들어봤고요. 나머지 4종목은 그냥 들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3위 각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매수 구간에는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저께는 한 5% 정도 급등세 나오다가 좀 다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상황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상황이 폭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손실 아닌 상태고 잘 매수권 안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에 키타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위 각기 같은 경우에는 보유관 좀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셀바이오텍은 다소 좀 밀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중기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셀바이오텍이 오늘 좀 공시가 좀 하나 뜬 게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주주총회 관련인데 요번에 그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리고 판매 그리고 수출입에 대한 그 업을 좀 추가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뭐냐라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 셀바이오텍이 아토피 치료제 그러니까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 나오거든요. 이거 출시를 좀 앞두고서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보면은 화장품 중에 어떤 기능성, 아토피 치료 이런 부분들이 좀 상품이 나오면은 그들의 주가가 좀 급등했던 게 좀 나왔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셀바텍은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5,500원 유지하면서 매수 구간 그리고 보유 구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6% 정도 밀리는 모습인데요. 매수 구간이거나 아니면 오후장에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언제냐라면은 아나페스가 17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7일이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장중에 돌발 폭락사 나왔던 그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오후장에 오히려 손절매를 지키기보다는 매수를 하는 부분으로 전략을 짜고 그리고 보유관 좀 말씀드렸는데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한 5%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추세가 깨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가 19,000원 유지하면서 보유관 좀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NS텍이 어저께 이제 수익이 나오다가 오늘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4,510원 좀 보여주고 있는데 SNS 같은 경우에도 N차 파동으로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눌리면 반등 나오는 그런 시점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SNS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신 분들은 겁을 먹고 매도하시기보다는 지금 4% 정도 밀리고 있는 수준입니다만 반등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종목 오후장에 좀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장상황이 상당히 좀 어지럽고 복잡하고 폭락도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장상황이 유가 급등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좀 하락세가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유가 관련 피해주들은 좀 피하고 오히려 좀 유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수 관련주의 또 순환매도 좀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시점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롯데 미도파 코드 번호가 004010입니다. 그래서 롯데 미도파 같은 경우에는 롯데 홈쇼핑하고의 어떤 합병 M&A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내수주로의 어떤 순환매가 있을 때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그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롯데 미도파를 선정을 했고요. 롯데 미도파를 보시게 되면 엊그저께 17,000원 좀 돌파를 좀 보이다가 어제 오늘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2월달 저점 라인을 보면 대략 15,500원 라인에 있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수의 전략은 17,100원에서 16,300원에서 16,000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16,150원인데요. 지금도 분할 매수 되는 자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는 16,300원까지. 그래서 16,300원에서 16,000원까지 매수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는 15,500원을 이탈하면 손절매 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M&A 이슈까지 걸리는 롯데 미도파가 추가된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짧게나마 보시겠습니다. 자, 전투개미님의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는데 현금은 40%로 절반보다는 약간 줄게 됐고요. 오늘 퍼스텍이 빠지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아바코 그리고 좀 전 오후장에서 편입된 롯데 미도파까지 종목도 다양하게 각각 10%씩 들어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 마켓앤센 증시에도 계속해서 대응 전략 이어갈 테고요. 전투개미 남상덕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AS도 장 마감 직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담당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1960선은 일단 회복했습니다. 1950일까지 갔다가 일단 10포인트는 회복. 아, 정말 다행이네. 루머가 돌았다고 하죠. 자, 이제는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풀어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동양증권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의 정윤성 PB 그리고 밸류25의 심규환 전문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황당한 루머에 빠졌던 코스피는 일단 회복이 됐고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보내주신 혹은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떠할지 또 AS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와글와글 게시판 약속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희 와글와글 게시판과 문자를 함께 받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블루텐텐님이 오늘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두 분 전문가께서 오늘 각각 지주회사 SK하고 오세아 들고 나오셨대요. 한 끝부분에 저희가 자세한 얘기 들어볼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에이하이10 쓰시는 이 닉네임의 분이 호텔 신라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먼저 호텔 신라부터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최일종 팀장님께서 오늘의 관심주로 얘기한 종목이기도 했는데 자, 27,300원의 매수 50% 정도 갖고 있는데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참고로 최일종 팀장님은 목표가를 29,000원 불렀던 종목이거든요. 예. 우선 호텔 신라 보면 우선은 지속적으로 이제 여행객들의 방문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면세점을 비롯해서 이제 명품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런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유가가 급등하면서 아시다시피 이런 유가가 급등하면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 악화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항공 가격을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호텔 신라도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호텔 신라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예전에 33,400원을 찍은 뒤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PER 부분에서 봤었을 때도 한 13 정도 아직 매수의 메리트는 그게 크진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이런 장의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동폭이 큰 장에서 싼 종목들을 걷어가는 그런 밑에서 바텀 피싱이라고 하죠. 밑에서 고개를 낚듯이 상당히 저가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매수 메리트가 좀 적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 비중이 뭐 27,300원 50%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축소하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20% 이내로 축소를 하시고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비중 축소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마디로 뭐죠? 비중 우선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큰 손실도 없고 수익도 네.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비중을 한 20% 이내로 줄이시고 한 30% 정도는 지금 현재 단기 하락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히려 더 싼 쪽, 많이 빠진 쪽으로 가서 수익을 더 빨리 좀 뽑아보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닉네임 더 리치99 쓰시는 분께서요, 은행주 어떻습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예요? 라고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두 종목을 얘기를 하셨는데, 신한지주와 KB금융 가운데 어느 종목 매수하는 게 더 나을런지요 하셨습니다. 차트상 그리고 뭐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 KB금융, 신한지주 우선 살만한지부터 은행주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해주세요. 예, 은행주는 지금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내수 관련된 그런 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또 그 유가 상승에 어느 정도 좀 피해가 덜하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은요? 네, 물론 뭐 저축은행도 물론은 은행주에 포함은 돼 있지만 사실 저축은행에 대한 그 이슈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저축은행 대부분의 주가가 장기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물에 대한 압박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주를 보신다면 역시 뭐 신한지주나 KB금융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현금을 갖고 계시다면은 굳이 신한지주나 뭐 KB금융을 떠나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는 거는 조금은 좀 불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대형 우량주들이 좀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량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접근한다면은 단기간에 큰 폭의 수익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좀 아껴두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뭐 사도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매수를 조금 늦추자 이런 얘기신 거예요? 예, 우선은 현금이 지금 있다면은 이런 그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은행주 저평가되어 있지만은 좀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담을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그대로 놔두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지수 또 안정되는 거 보고 은행주 주변에 악재들 좀 정리되는 거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어메이징님께서도 보내주셨고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저희 지금 문자 그리고 와글와글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대한항공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신 분이 계세요. 대한항공 어제도 저희가 저감에서 해도 될까요?의 전문가 한 분은 아직은 아니다 얘기했었는데 어제 10% 급락했던 대한항공이 오늘 2% 또 빠지니까 이 가격에 또한 많은 분들이 좀 혹하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좀 안정돼야 매수할 수 있는 겁니까 하셨는데 대한항공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들은 정말 이 여의도에서 항공주 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뭐 여의도에서 지금 핫 이슈가 바로 항공주라고 할 수가 있고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메리트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지금 유가가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더 기다려 보자라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봤었을 때는 과연 그렇다면 유가가 언제 진정이 될 것이냐 그것이 하나의 초점의 메리트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모든 결론이 나올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유가 황방이 정확히 그려지지도 않고 있고 사실상 큰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을 때는 또 선물 매수 매도의 그런 세력 때문에 오히려 장이 또 휘둘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선 대한항공 저점에서 기다리되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일봉상에서 보시면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트상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주봉을 봐볼까요? 주봉을 봐본다고 하면 지금 2009년 6월달 이후 34,800원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상승 부분은 경기 호황과 이제 수출입 물량의 최대 물량치가 나오면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 사상 최대 매출이 기록하면서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선은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빠진 부분인데 이게 주봉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시겠죠. 그러면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지켜보시면 지금 뭐 2000년도부터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잠깐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방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바닥이라고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차트상에서 보면 월봉상에서 보면 41,000원까지도 우선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런 부분이 뭐라고 하면 지금 PER 부분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단기순위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PER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향방 지켜보고 우선은 첫 번째 매수 구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선은 일봉이 많이 빠져 있지만 만약에 리비아 사태가 만약에 진정이 된다면 급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신다고 하면 10% 정도는 매수를 바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를 말씀드린다면 단기간 내에 박스권 위쪽이었던 44,000원 구간에서 10%를 더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에서 본다면 3만원 구간대까지 온다 그러면 이때는 최대로 한 종목당 들어갈 수 있는 30%까지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대한항공 아직까지 유가 그리고 리비아 사태 어떻게 더 확산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10%씩 가격대별로 분할해서 담자는 얘기 나왔습니다. 가격대는 메모하셨죠? 예, A하이 분의 이런 종목 문의였고요. 계속해서 어메이징님의 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업은행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급등하는 듯 하다가 쫙 물량이 빠진 종목입니다. 16,300원에 40% 정도 갖고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지금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좀 빠져도 16,500원. 오늘 좀 급등하긴 했었는데 오늘 일단 빠진 이유부터 얘기를 들어보죠. 네,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지분 매각 부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물량 부담이 적어진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상당히 급등을 했지만은 역시나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사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펀더멘탈 측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나 역시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 확보의 비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 대응보다는 역시 현금 확보에 좀 주력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그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금 비중 확대하는 차원에서 한 50% 정도는 매도하셔갖고 현금으로 우선 확보하신 다음에 급락하거나 우량주 종목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매수 관점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이죠. 어떤 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금융주, 뭐 더 추가한다면 보험 이런 것만큼이나 좋을 게 없다라고 하고 심지어 오늘 같은 날 금융은행을 사도 됩니까? 저울질하는 분도 있었었는데 기업은행 그렇게 손해도 많이 안 나고 오히려 수익권인데 얼른 자르고 나오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셨다면은 뭐 중장적인 관점에서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뭐 그렇게 손해가 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 기회에 현금이 없다면은 상당히 배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을 갖고 계신다면은 뭐 시장이 급락을 해도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올마 타보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은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YOOU83 쓰시는 분의 종목 한번 볼까요? 현대홈쇼핑 92,000원에 매수하셨고 80%나 갖고 계신데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정리를 좀 할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92,000원, 현재가는 지금 7% 또 급락인데 96,800원. 현대홈쇼핑은 또 뉴스도 많은 그런 종목이잖아요. 예, 그렇죠.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라는 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제 생활 자체에서 지금 찾아보면 상당히 이해가 빠를 텐데요. 지금 오늘 또 뉴스 나왔던 게 뭐 김병만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달인 쪽 해갖고 이제 달인이 어떤 이제 음식을 이제 광고를 했는데 그것이 뭐 몇 초 만에 대박이 났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홈쇼핑을 통해서 상당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늘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점차적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주들이 늘 것이고 그렇게 하면 홈쇼핑의 단가는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방송이나 메리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레드오션이 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또 수요 부분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시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대홈쇼핑 1차적인 목표 주가 기술적으로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105,000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부터 지켜본다면 이 이제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현재 현금도 어느 정도 충분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적인 목표 주가 115,0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려 80%나 갖고 계신데 지금 또 수익을 보고 계신 중인데도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화하자 이런 얘기는 없으셨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하셨는데 1차는 105,000원, 2차는 115,000원. 일단은 10만 원 넘긴다 이렇게 보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이제 관심주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블루텐템님 그리고 플로라미 76님 오늘 매수할 만한 종목 추천주 없습니까 하셨는데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신규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오늘 OCI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일단 들고 나오신 이유부터 또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얘기 들어보죠. 네, 우선은 OCI를 왜 갖고 왔냐면 뭐 이 종목은 좋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역시 시장이 약세장을 보이면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더욱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며칠 전에 대규모 공급 체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OCI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OCI의 이런 경쟁력은 뭐 한 업체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다른 업체와의 그런 공급 체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가장 뛰어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요즘에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 상승에 따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오늘장 풍력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에도 역시 태양광 산업의 그런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 에너지에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은 OCI 주가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쭉쭉쭉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의 이 쭉쭉의 끝은 얼마일까요?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우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50만 원까지 만약에 뭐 중장기적으로 걸려도 단기적으로는 4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고점만 뚫는다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착안하시면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41만 원까지 갔던 OCI를 일단 단기로는 45만 원 가겠다. 그 이상 50만 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성 PB의 지주회사 SK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 제가 뭐 몇 달 전에 또 SK 같은 경우는 또 추천드려서 지금 뭐 수익이 한 뭐 20% 가까이 나셨던 그런 종목인데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랑 또 달라지는 점이 이제 석유
휘발유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SK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 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시에 왜 SK가 이제 수혜주냐? 이제 SK는 SK 자회사들 여러 가지의 주주사로 이루어진 회사로서 첫 번째 자회사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상승할수록 지금 정제 마진 같은 경우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SK 해운과 그다음에 SK 건설 같은 경우는 석유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제 유가 관련된 이제 플랜트라든지 그런 수주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수혜가 받을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K파워 석유를 통한 발전 외에도 K파워 같은 경우는 LNG 쪽의 발전인데 2026년까지 LNG에 대한 단가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수록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SK의 차세대 사업 분야가 어떤 것이냐 이제 차세대 생명과학 분야가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는 147,500원, 이제 목표가는 17만원, 손절가는 11만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자, 목표가를 지주회사 SK 17만원까지 보셨는데, 전고점이 17만 2,500원인데, 바로 거기 근처, 조금 못 되는 부분까지 일단 목표가를 제시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규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은 OCI였고요. 정인성 PB의 오늘의 관심주는 지주회사 SK였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 분의 전문가와도 이쯤에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는 1969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상 보니까 동시효과에 들어갔고요. 오늘 또 이렇게 끝이 날 모양입니다. 중동발 악재 또 당하는 코스피. 뉴욕보다 그냥 선전했다. 이런 평가를 오늘 끝까지 받을 수 있을런지요. 수급도 별로였던 오늘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